금쪽 같은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꼭 필요한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엄마의 정보력, 둘째, 아빠의 무관심, 셋째, 할아버지의 재력,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운전 실력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의 육아를 넘어 교육에도 적극 참여할 수밖에 없는 세태를 풍자한 말입니다. 학부모 모임과 학원 스케줄, 숙제까지 조부모 손길이 닿고 있고 할머니 치맛바람이라는 말도 유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내 집 마련은커녕 먹고 살기도 힘든 요즘 젊은 부모들에게 노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퇴 후 행복한 노후를 포기하고 다시 황혼 육아라는 굴레에 시달려야 하는 조부모의 현실을 오늘 알베르토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잠시 후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황혼육아. 노부모는 차마 말을 못하고 자녀는 이해 못하고. 황혼육아는 5060 세대의 끝나지 않은 가족 부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황혼육아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2014년 방송된 CF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이를 안을 때 어르신들의 몸에는 아이 체중의 3배에서 15배까지 부담이 갑니다. 어떠셨나요? 저 알베르토의 부모님도 현재 70대 후반의 연세이신데 맞벌이를 하는 여동생의 아들을 10년간 키우시느라 60대를 주말부부로 보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일엔 여동생 집에서 손자를 돌보시고 주말엔 집에 가셔서 밀린 살림을 하시고 두 집 살림을 하신 거죠. 아버지께서도 평일에 혼자 지내시느라 외롭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땐 막연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50대가 돼서 곧 닥쳐올 일이기에 요즘 부모님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 10가구 중 5가구는 맞벌이입니다. 맞벌이 가구 비율은 1990년 15%에서 2010년 37%로 급등했고 2015년 44.1%, 2018년엔 46.3%에 이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벌이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황혼육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 부모님 중 31.6%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75.1%가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녀와 독립해서 당신들의 노후를 즐기고 싶다는 얘기인데요. 2009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황혼육아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함께 사는 이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노부모 본인의 어려움으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자녀와 함께 산다는 비율이 35.4%였는데 2015년에는 29.3%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자녀의 어려움으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2009년 24.8%에서 2015년 34.2%로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의지했다면 지금은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황혼육아를 형태별로 나눠보면 손주가 조부모 집으로 출퇴근한다는 비율이 24%, 조부모가 손주 집으로 출퇴근한다는 비율이 25.1%로 이른바 출퇴근형 황혼육아가 49.1%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부모와 자녀 부부가 손주 양육을 위해 한 동네에 거주하는 신 3대 가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깝게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거나 같은 라인 위아래 집에 각각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는 세대별 거주 공간의 독립성은 지키면서도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육아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두 집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자녀 부부 및 손주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9.5%, 손주만 조부모 집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22.5%로 동거형이 32%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리터루족이란 말이 신조어로 생겨났는데요. 리터루족이란 돌아오다라는 의미의 리턴과 캥거루족의 합성어로 결혼 후 독립했다가 높은 집값과 육아 문제로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육아 문제는 가족의 거주 형태에까지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 양육을 부모님께 위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가 32.2%였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만큼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줄 분이 없기 때문이겠죠. 다음은 직장 생활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가 31.6%였습니다. 직장에서 야근, 회식 등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는 변수까지 부모님께서는 모두 이해해 주시니까 편하겠죠. 다음은 아이가 적응하기 힘들까봐가 21.8%인데 아무래도 요즘 자주 일어나는 보육교사 아동 학대와 같은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혼자 양육하기 힘들어서가 4.4%인데 아무래도 어머니는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육아 전문가이기 때문에 믿음직스러운 것이겠죠. 여기에 고용비용 부담은 3%였습니다. 남에게 맡길 때보다 훨씬 싼 가격에 아이들을 잘 봐주시니까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부모님께 아이 양육을 맡기면 아이의 안전과 경제적인 부분 모두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 입장에서는 최상의 선택인 거죠. 한마디로 부모님은 가성비 갑인 것입니다. 다음은 노부모 입장에서 황혼 육아의 어려움에 대해 분석해보면 체력적인 한계가 55.6%로 가장 높았습니다. 노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신체적 필요와 그로 인한 질병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나의 시간 사용 제약이 49.8%였는데요. 아이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다 보니까 집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녀의 태도가 21.5%였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얄미울 수도 있지만 자식이 힘들게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간 직장인데 그만두길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와의 갈등 17.8%, 양육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다른 가족과의 갈등 8.7%, 언니네 애는 봐주고 내 애는 안 봐주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정말 속상한 일이죠. 손주와의 갈등도 2.9%, 요즘 손주들이 너무 영악해서 노인들이 키우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4년간 일주일에 9시간 이상 손주를 돌본 60대 노인 1만 명을 조사했더니 동년배 다른 노인에 비해서 심장병 발병률이 5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황혼 육아가 노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고 스트레스인지 알 수 있는 조사 내용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국가적으로 도움이 절실하다는 얘기인데요. 불행히도 현재 우리나라 보육 환경은 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조부모나 부모가 아이를 24시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결국 황혼 육아는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맞벌이 부부가 증가했지만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이고 여기에 자녀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데 익숙한 노부모의 헌신적인 태도가 결합해서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은 황혼 육아를 둘러싼 전체적인 사회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황혼 육아 전성시대 2편으로 보다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황혼 육아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고로움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부모님, 나를 키우셨고 내 아이까지 키워주시는 부모님께
오늘 감사의 말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알베르토가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